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BHL의 백근창 세무사라고 합니다. BHL이면은 어떤 약자죠? 원래 회사명이 세무법인 백현이었다가 BH 갖고 오고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이 상임이사 형태로 업무를 같이 보고 계셔가지고 네네. 이제 롤을 붙여서 BHL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떤 강의를 좀 하고 계시는지. 강의는 지금 부가치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 강의가 제 지금 와케퍼스 강의 중에서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될 것 같은데 마스터 코스라고. 네, 마스터 코스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만들었죠. 네네. 만들었는데 아마 와캠퍼스 첫 강의일 거예요. 첫 강의가 아마 결산 강의로 와캠퍼스 강의 첫 번째 강의였을 텐데 그리고 나서 부가치세 강의를 제가 바로 찍고 올렸었는데 진짜 5년 만에 다시 와캠퍼스 강의를 좀 리뉴얼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와캠퍼스 완전 초기 강사시라고 초창기 멤버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와캠에서만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세무사 협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은 강의들을 좀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강의 시작하셨는지. 그러니까 강의 시작은 원래 제가 강의를 뭐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강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가 세무사로서 활동한 기간 중에 강의를 시작했던 기간이 엄청 오래되긴 했네요. 근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는 권유를 받아서 하게 됐었는데 네. 이제 강의가 생각보다 세일즈가 잘 돼서 강의. 잘 팔려가지고 네네. 잘 팔게 잘 만드시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든 기보다 찍으신 분이 또 잘 찍어주셔서 네네.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잘 팔리다 보니까 계속 강의를 하게 되고 그 강의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사업자 강의를 많이 했었고 이제 와케퍼스 강의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직원분들 강의를 많이 찍게 됐었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최근에는 대부분 다 이제 세무사 회계사님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직 분들 중에 이제 조세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아주 우연치 않은 경우를 통해서 하게 됐다. 맨 처음에는 아주 우연치 않은 네. 계기로. 네. 그 세무사는 좀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전공은 생명공학이었어요. 생명공학이요? 네. 아예 다른 네, 이과 다른- 쪽이시네요. 네. 그때 그 당시에 그 의학전문대학원 한창 유명했을 때 그 점수가 맞아가지고 공부를 일단 잘하셨군요. 일단은 엘리트. 그렇다고 일단 하겠습니다. 진행이 안 일단은, 되니까. 네, 대한민국 1%. 네, 1%라고 하고 의학전문대학원 그 쪽에 갔다가 제가 의사의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점수 맞춰서 갔다가 피 뽑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생명공학 하면 이제 펩타이드 구조라고 구조도 그려가지고 외워야 되거든요. 그거 외우다가 네. 이제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대학교를 이제 잠깐 멈추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는 사람의 그 후기 같은 거 우연찮게 보고 이런 쪽을 하는 것도 한번 괜찮겠다라고 해서 진로를 좀 바꾼 케이스입니다. 아니 보통은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다가 점수가 안 나와서 점수 맞춰서 이제 다른 과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점수를 맞춰가지고 의대를 갔다가 군대 가셔가지고 뭔가 적성을 새롭게 찾으신 케이스시네요. 그렇죠. 지금 의대 가라고 하면 한번 가볼 것 같은데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약간 가끔씩 정말 가끔씩 이렇게 후회되시진 않는지. 후회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아예 그냥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의학전문대학원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아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른 쪽으로 뭐 후회하시는 거에 조금은 있어?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찍으시는 강의가 부가세 강의를 찍으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그런 부가세 강의들도 또 아주 없지는 않잖아요. 지금 세무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부가세 강의 들으면 마스터 코스잖아요. 부가세 완전히 딱 마스터가 되는 건가요? 부가세 마스터 코스라고 제가 굳이 얘기해 놓은 이유가 좀 딱딱해 보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오히려. 네, 왜 딱딱하게 보이고 싶었냐면 쉬워 보이지 않게 보여요. 제가 예전에 결산 강의를 제일 처음 찍고 결산 강의 다음으로 이제 부가세 강의를 찍었는데 네. 부가세 강의는 처음 목적부터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가세 강의 제가 첫 강의 할 때도 OP 형식으로 저는 이제 항상 강의를 찍을 때 OP 형식으로 사전에 말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부가세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길을 가는 과정에서 길이 하나밖에 없는 세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세무사님이 오셔도 처음부터 거래처 대표님이 가져오신 어떤 형식이 있다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는
있는 것 때문에 금액이 일부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이 본류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어떤 형식에 내가 틀리지 않아야 절세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부가세는 틀리면 고객한테 큰 손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제가 결산 강의할 때는 솔직히 이론적인 부분보다 막 실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지를 더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방향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를 이번에 강의를 찍을 때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됐고, 실수하지 않아. 네, 실수하지 않도록. 왜냐면 이론은 틀리지 않아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난이도를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세무사들이 배우는 이런 정도의 이론을 하다 보면 네. 너무 이제 지엽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세율에서 외국 항행 용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외국 항행 용역이 문제되는 회사가 비행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항공사를 물론 수임하신 분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항공사를 수임하는 걸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 강의를 찍으려면 실무적으로는 좀 적절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론적인 부분 토대를 세무사 레벨보다는 좀 덜해서 마스터 코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좀 재미가 없겠네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한 지가 오래돼서 네.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제가 톤 높낮이를 많이 좀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군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한번 듣다 보면 네. 다 들어져 있는 본인의 모습을 좀 찾지 않을까. 세무업계 1타 강사. 뭐 그렇게 보시면 적정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이제 세무사님은 지금 개업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저는 바로 개업을 해서 지금 제가 12년도에 합격하고 그 다음 연도에 거의 세무사를 시작한 거라 거의 12년, 12년, 13년 됐죠. 13년 차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경기가 사실 좀 업계가? 많이, 어렵다 하는 시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는 사화장님들도 되게 많고 한데 세무사님으로서 봤었을 때 좀 요즘 경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부가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경기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네. 요즘에 참 경기 안 좋긴 한데 세무 대리인으로서는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더 주의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내가 매출하는 금액보다 매입이 더 많은 때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급 금액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경기에 굴하지 마시고 이 공부에 매진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환급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실 전체적인 분들이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부가세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부가세 신고를 잘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부가세 환급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부가세 강의와 이제 경기를 좀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긴 한데 초보 사장님들이 처음에 이제 사업할 때 매출이 다 자기 돈으로 알고 있다가 그 다음에 부가세 나올 때 이제 폭탄처럼 맞아가지고 그래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 초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부가세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부가세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내가 돈을 이번 달에 뭐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그냥 별도의 통장으로 부가세 통장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아예 처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장님들이 자신의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에 대한 부가세 인식이 좀 필요한데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해야 그러니까 그 자료라는 게 뭐 세금계산서 우리 법정으로 인정되는 서류만 되거든요. 네. 세금계산서, 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적정하게 받는 게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해 보시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은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부가세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강의를 하시는군요. 이번에 여행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여행을 잘 다녀오셨나요? 네,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네. 싱가포르 부가세가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왜 어떠셨나요? 별도로 표시를 따로 표시해서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가 관계를 수수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 메뉴판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이 계산서를 내밀 때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계산할 때는 한 5만 원밖에 안 되는 음식이 네. 나중에 나왔을 때는 7만 원이 되는 막 그런 일들을 많이 봤는데 우와. 싱가포르 가서도 부가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평소에 일이 되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강의도 하시겠지만 또 세무 사업도 또 진행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좀 취미생활 같은 건 어떤 거 하세요? 취미생활은 특히 뭐 대단한 건 없고 네. 이제 보통 쉬게 되면 집에서 좀 치과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상도 많이 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무실이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그 물어보는 질문의 그 금액
금액 단위가 네. 뭐 100억 단위, 200억 단위 이런 금액들의 이야. 질문들을 처리를 하는 것 때문에 네. 시간이 좀 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직원들이 한 인원이 몇 명 정도? 저희 사무실은 전체 인원은 한 6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들, 근무하는 세무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되고 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시네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업무가 네. 약간 이제 그냥 작은 회사들도 물론 있지만 네. 이제 큰 회사들의 자문 업무도 많이 하고 있기 어. 때문에 이제 다양한 그 이제 세무사님들도 뭐 일반 여러 형태의 근무 형태를 가지는 세무사님도 많기 때문에 약간 전문 영역이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있으시겠어요?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이 실무자분들이 주로 많이 들으실 텐데 실무자분들께 이 강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추천해 주시는 말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배울 때 대부분 다 부가세 이론을 보고서 배우기보다 이제 전산세무에서 가르쳐주는 간단한 형태의 우리 실무형 강의를 듣다가 막상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배우자 하면 아마 내가 처음에 배웠던 내용과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배우면 어떤 일이 터지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뜨문뜨문 배우는 형태를 메꾸는 형태의 강의가 될 건데, 지루하지 않게끔, 내용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최대한 톤 높낮이도 좀 조절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좀 강조해서 얘기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제 세무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세무 대리인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세무 대리인은 그 고객의 어떻게 보면 그 부가세를 하면서 틀리지 않아야 그 고객의 자산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세무 대리인으로서 본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이번 한번 다듬고 내가 다음번에 그 어떤 일이든 우리가 내가 이거 내용 정확하게 몰랐는데 백근창 세무사님이 그때 알려주셨던 강의에 어느 부위에 있었던 것 같아 정도를 채워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제 강의자로서 목표는 어느 정도 취할 것 같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이번에 한번 잘 준비해서 뭐 그거 해도 틀릴 수 있겠죠. 근데 최대한 틀리는 부분이 없게끔 내가 이제 전체 그림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강의가 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강의에 좀 많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캠퍼스 강의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찍게 돼서 죄송스럽고, 제가 이번에 또 찍으면 2026년도 마스터피스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제가 최대한 시간 많이 빼서 2025년도에 찍게 되는 것도 저희 직원들은 무조건 수강해요. 제 강의를 무조건 듣게 되는데, 틀린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왜냐면 그때 기준으로부터 많이 바뀌었던 내용이 있거든요. 2021년도 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용도 많이 충분히 밀려났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워캠퍼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캠퍼스 화이팅! 화이팅! 와, 마스터코스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